는 1회 초 공격으로 선취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승자독식 경기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저스가 열세로 평가되는 건 선발진 때문입니다. 야마모토가 2차전과 6차전에 나올 거라는 저의 예측대로 다저스는 플레어티를 1선발, 야마모토를 2선발로 발표했습니다. 1차전 선발은 4일을 쉬고 5차전, 2차전 선발은 5일을 쉬고 6차전에 나오기 때문에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서 한 번도 4일 휴식을 한 적이 없는 야마모토가 4일을 쉬고 5차전에 나오는 건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월드 시리즈 선발 매치업은 1차전이 게리 콜 대 잭 플레어티, 2차전이 칼로스 로돈 대 야마모토, 3차전이 클락 슈미트 대 워커 뷰러, 4차전이 루이스 힐 대 불펜 데이가 됐습니다. 힐은 ALCS 5차전 롱리리프를 던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불펜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가 플레어티를 선발로 고른 건 뉴욕의 추위 속에서 잘 던진 뷰러의 원정 3차전을 맡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저스는 NLCS에서도 선발진이 매치업에 밀린다는 평가였지만 플레어가 1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해준 것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됐습니다. 플레어티는 5차전에서 3이닝 8실점으로 안 좋았지만 감기 몸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콜은 드디어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월드시리즈 1차전에 선발로 서는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월드시리즈 등판이 세 번째인 콜은 2019년 휴스턴에서 ALCS 3경기 3승 0.40 미 무적이 있다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7이닝 2피 홈런 5실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당시 소토는 솔로 홈런과 2타점 2루타를 날려 콜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차전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로 1차전이 부진을 만회한 콜은 휴스턴이 패자가 되자 휴스턴 모자를 잽싸게 보라스 코퍼레이션 모자로 바꿔 쓰고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콜은 PS 5경기에서 평균 7.1이닝을 던지고 4승 1패 1.72를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5년 후인 지금은 그때의 구위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플레어가 콜을 꺾는 업셋이 일어난다면 2차전 야마모토 대 로돈, 3차전 뷰러 대 슈미트는 특별히 양키스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양키스는 1차전에서 코리 호투를 통해 승리를 안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돈이 나서는 2차전의 경우 에드먼이 좌완을 상대로 미쳐버리고 좌완 킬러인 키키의 상태가 좋은 다저스는 좌완 선발이 반가울 정도입니다. 양키스는 투수 12명을 쓴 ALCS와 달리 13명을 쓸 계획입니다. 네스터 코르테스가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선발 투수인 코르테스는 선발이 일찍 내려오는 경기에서 1+1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조 투수들이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 양키스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키스는 의존도가 너무 컸던 홈즈와 위버가 ALCS 3차전에서 함께 무너졌지만 매경기 출근 도장을 찍었던 홈즈가 6일을 쉬게 됐고 위버는 5차전 2이닝 무실점 마무리를 통해 곧바로 털어냈습니다. 저는 해설 중에 올해 위버를 보면 2013년 우에하라가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16경기 중 13경기에 출전해 7세 2부 노블론 0.66을 기록한 우에하라는 DS 3차전에서 호세 로버톤에게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맞은 것이 되려 약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홈즈와 위버가 무너졌던 것이 에런 본 감독으로 하여금 다른 불펜에도 눈을 돌린 계기가 됐는데 K는 체인저 폭격, T일은 패스트볼 폭격을 통해 제 몫을 다하고 있고 정규 시즌에서 잘했지만 막판에 부상이 있었던 커즌스는 최강 슬라이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르테스가 길게 던지는 투수이자 유일한 좌완이라 할 수 있는 힐의 활약이 중요한데 힐이 다저스에게 약했던 샌디에고 시절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편 힐 대 오타니는 4타수 1안타 1볼넷 1삼진으로 특별한 천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코르테스가 가세하는 양키스처럼 다저스도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라이브 피칭을 앞둔 베시아는 월드시리즈 합류가 매우 유력하며 로버츠 감독이 당일에 결정할 거라고 하는 그라테롤도 돌아와준다면 트라이넌, 코펙, 필립스, 베시아, 반다, 허드슨, 브레이저, 그라테롤, 케이스, 페이스, 허니의 불펜은 한때 샌프란시스코 불펜이 더스티 베이커 주식회사로 불렸던 것처럼 데이브 로버츠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라이넌의 상태가 절정이라는 게 확실한 마무리가 없을 것 같았던 다저스에게 고무적입니다. 코펙은 제구가 불안하다고 보이지만 포크볼 덕분에 9위로 찍어누르는 피칭이 통하고 있고 너무 쉰 것이 안 좋았던 필립스도 출격해야 하는 월드시리즈는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과부하가 전혀 걸리지 않은 불펜을 가지고 월드시리즈를 시작한다는 미션을 끝내 성공시켰지만 시리즈가 길어지면 불펜이 공략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단일 PS 시리즈에서 3번 이상 등판한 투수들의 성적은 피안타율 0.27,
피장 타율 0.488, 에라 4.01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NLCS에서는 플레어가 1차전을 잡아주고 2차전을 빠르게 포기하면서 첫 두 경기에서 주력 불펜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지만 공격력의 차원이 다른 양키스에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1년 내내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불펜 관리를 했던 로버츠의 인내심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저지, 오타니, 소토로 WRC 플러스 1, 2, 3위를 보유한 양팀 타선은 정규 시즌에서 다저스 118, 양키스 117로 박빙이었던 PS에서도 격이 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다저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양키스는 토레스와 볼피가 잘해주고 있지만 지오지가 부진한 상태이고 저지가 아직까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소토와 스탠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반면 다저스는 1차전 9번 타자였던 에드머니 시리즈 MVP가 됐을 정도로 번갈아가며 미친 선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5경기에서 홈런 8개를 치며 강력한 클리블랜드 마운드를 무너뜨렸지만 다저스가 NLCS에서 보여준 6경기 44득점, 42볼넷, 51삼진은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타격 사이클은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전에서는 타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다저스는 마운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상대를 만난 만큼 양키스 마운드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월드 시리즈 프리뷰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